통계는 이렇게 잡혔어요. 그런데 아니 지금 뭔 소리냐, 집 보는 사람 없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런 지역들은 지금 아직까지 진입해도 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댓글로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니까는 집 보러 오는 사람도 많이 없는데, 이제 남은 수요자들, 그러니까는 조금 하락을 원하는 사람들이죠. 똑똑해서 언론의 부동산 분위기 조장에 흔들리지 않는군요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집 보는 사람 없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언론에서는 지금 전세가랑 매매가 막 이런 것들이 가격들이 치고 올라온다고 하고 통계 수치로도 모두 오른다고 하는데 체감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보시면요, 서울의 매매 시장의 가격 추이 같은 경우는요, 지금 1월달, 2월달 보시면은 가격들이 점점 하락 둔화가 좀 일어나는 양상들이 보이죠. 그리고 3월달, 4월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이 둔화 양상이 보이다가 4월달은 조금 보합 가까이 가죠. 그리고 지금 5월달이 되니까 송파구의 이제 가격의 추이들은 올라갔고, 사실은 이게 통계가 좀 느린 겁니다. 더 빨리 올라갔습니다. 더 빨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강남도 이제 보합 수준으로 왔고, 그리고 송파는 조금 둔화 양상, 그 저항선이 좀 생기긴 했지만은 그래도 가격들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지표가 표시가 됩니다. 2023년 5월 29일부터 6월까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매매 시장의 가격 추이들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둔화 양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오른 곳들이 있어요. 사실은 여기 지표에는 좀 표시가 되지 않지만은 송파도 많이 올랐고, 외지인들이 또 강동구에 되게 투자를 또 많이 했습니다. 투자도 많이 했고, 강남 그다음에 서초도 올라왔는데 여기는 한번 약간 흔들릴 거예요. 원베일리 때문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개포시형이 이제 11월 달, 1월 달 사이에 이제 입주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 추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지역들은요, 지금 이렇게 보합이 된 지역들도 지역이지만요, 아직까지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거래를 해도 되는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동대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청량리 뉴타운도 있고, 그 다음에 균형발전 촉진지구도 있고, 청량리 역세권이죠. 그리고 전농 답심리 뉴타운도 있고, 거기를 필두로 해서 동대문의 가격들이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이문휘경 같은 경우도 이제 되게 중요한 재개발 물건들이 지금 4월 달에 한번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동대문에 보면은 뭐 이문 4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사업 시행인가까지 갖고 관리 처분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진입을 해도 상관이 없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관악 같은데 좀 하급지 같은 경우,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동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가도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하급지 같은 중하급지 같은 경우는 동대문, 그다음에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뭐 이런 지역들도 지금은 진입을 해도 괜찮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들이 지금 오르는 양상으로 있지만요, 그래도 이 상급지보다는 아직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 재정에 맞다면 한번 주목해서 보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사실 서울보다 거래량의 추이도 더 셌고요, 가격의 반등폭들도 경기도가 조금 더 컸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경부선 라인 쪽으로 가격들이 조금씩 완화된 양상들이 보이고, 그리고 3월 달 되니까 조금 더 완화가 되는 하더니 남양주 같은 경우는 조금 저항선이 생겨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4월 달에 내려갔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격들이 조금씩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둔화가 되고, 이제 5월 달 이제, 그리고 5월에서 6월 보면은 이제 과천 같은 경우 이번에 보니까는 과천이 매매가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화성, 과천 뭐 이런데, 뭐 이제 수원도 많이 올랐지만은 지금 수원은 여기서 보합으로 나와 있는데 수원도 많이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포인트로 볼 게 뭐냐면요, 가격들의 조금 시작들은 사실은 송파와 강동 쪽에서 좀 시작이 됐어요. 여기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원 화성 쪽에서 좀 시작이 빨리 됐어요. 그리고 평택도 이제 좀 가격들이 많이 둔화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천이 올랐잖아요. 화성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경기도 남부권이 경기도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직까지 가격들의 지표들이 조금은 덜 오른 지역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의왕이라든지 군포라든지 제가 한두 달 전부터 좀 강조를 했던 안양이라든지, 안양은 조금 보합이 되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있죠. 이런 지역들은 지금 아직까지 진입해도 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여기에서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남양주나 구리 같은 경우는 북부 쪽에서 나쁘지 않아요. 여기는 어떤 기준으로 가야 되냐면요. 별내선이 내년 정도, 내후년 정도 이제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산 신도시라든지 구리에서 되게 불편했던 노선이 개선이 되면서 종로로도 5호선하고 연결되잖아요. 8호선이 5호선하고 연결돼서 종로로도 금방 가게 되고, 다산에서 1시간 반 걸립니다. 지금은. 근데 뭐 한 3, 40분 만에 이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송파에 연결되면서 강남의 연계성도 쉬워지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노선이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 교통이 곧 준공이 되는 부분의 기준에 따라서 지금 타이밍상은 아직까지 지금 저항선이 조금 생겼다가 올라가는 추이긴 하지만 이런 지역들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일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들도 향후에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슈가 돼서 호재가 될 수 있는 고양 같은 경우도 지금은 타이밍적으로는 들어가도 되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기 남부라든지 이런 지역들, 그 다음에 구리라든지 남양주 이런 지역들, 그 다음 고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GTX A 노선 지역 중에서도 조금 유심히 봐야 되는 지역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이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을 던졌잖아요. 아니 지금 뭔 소리냐, 집 보는 사람 없다고. 이렇게 지금 통계는 이렇게 잡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체감은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 통계나 지역의 상황들은 이렇게 추이적으로 둔화의 양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사실상 같은 단지라도 거래량이 다릅니다. 이게 모든 지역이 동시다발적으로 가격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같은 단지라도 거래량이 다르고 가격이 오르는 폭들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메탄 위브 하늘채라고 여기에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 아파트가 있는데 중소형 평수는요, 거래량을 보시면요, 거래량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거래 종말장에 한번 왔고, 그리고 지금은 이게 매매 가격입니다. 매매 가격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양상들이 보이죠. 금매들이 소진되면서, 이게 정고점을 올라간다는 게 정고점을 뚫었다는 게 아니라 금매들이 소진되면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여기도 이제 대단지죠. 3,000세대가 넘으니까. 그리고 전세가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거래는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같은 아파트예요. 메탄 위브 하늘채인데 같은 아파트인데 대형 평수는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수원에서는, 그리고 전세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평수와 중소형 평수를 보시면요, 같은 단지라도 거래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같은 지역이라도 거래량의 정도가 차이가 있어요. 아까 봤던 메탄 위브 하늘채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백자 아파트, 여기는 세대수가 되게 작습니다. 거래가 한 건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입지라든지 그 다음에 세대수라든지 아니면 낙폭이 컸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 위치적으로도 조금 아쉬운 지역들은요, 아직까지도 거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요건이 있는 데서 뭔가를 이제 바라본다고 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집 보러 온 사람 한 명도 없다. 뭔 소리냐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제가 이제 경기도권하고 서울만 얘기를 했지만요, 지역별로 따지면은 뭐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 지금보다는 좀 느리거든요. 이런 수도권보다는 느리기 때문에 체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수도권 시장, 인천과 서울과 경기도의 수도권 시장을 1, 2월 달을 바라봤을 때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부산도 지금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거래량도 옛날보다 많이 없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은데 라는 비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또 우리에게 맞이할 수 있는 기회들을 또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매매 가격의 추이들을 보고 추이가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인지하시고 그런데 이게 개별적으로도 단지별로도 혹은 같은 행정구역이라도 아파트별로도 다르게 움직이는구나 이런 거를 인지하신다면은 이해가 될 거고 이게 점점 퍼지고 확산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슈가 있으면요 지역의 거래량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특히 용인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300조 이제 반도체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특정 아파트는 거래가 많이 됐는데 반대적으로 용인 전체가 거래량이 확 늘은 건 아니고 일부 지역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택도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생기겠죠. 평택에 컴팩트 시티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했잖아요. 여기를 개선시키겠다고. 그러면은 이제 이 컴팩트 시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GTX C 노선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확정이 되면은 여기도 아마 이제 평택도 사람들이 몰리면서 거래량들이 지금도 많지만 더 늘어날 거로 생각됩니다. 평택이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주목해야 될 이슈가 있는데요. 입지에 대한 이슈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요거는 주목을 하면서 일기 신도시를 봐야 됩니다. 일기 신도시는 일산 신도시가 진보를 가장 많이 한 지역이죠. 용적률이 가장 낮은데 여기에 용적률을 올려주는 어떤 특별법들에 지정된 어떤 특정 아파트와 어떤 구획들은요 많은 수혜를 누릴 거고 거래량도 거기는 늘어날 겁니다. 고향이 의외로 거래량이 뭐 탄현동하고 이런 데는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가격도 그렇고 거래량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산도 이런 이슈에 맞물려서 사전에 조금 기회를 노리고 가보는 것들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철도 계획의 속도라고 했는데 철도 계획이 빨리 만들어지는 별내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내년 내후년에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맞물려 가지고 지금 타이밍상 가격이 조금은 이제 하락 둔화 양상이 있지만은 그래도 상급지보다는 조금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도 주목하셔서 이런 철도 계획의 속도의 이슈를 조금 주목하셔서 지금 진입을 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일자리 계획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삼성의 300조라든지 지금 예를 들어 평택의 고덕 신도시급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혹시나 나온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또 주변의 거래를 또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출 이슈 이것도 다주택자도 저는 DSR 완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도 해야지 거래량들이 정상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득세에 대한 부분들, 보유세,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완벽하게 확정이 되려면 2024년도가 지나봐야 되지만은 요것도 이제 이슈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실거주 요건 분양에 대해서 요것도 이제 풀리면은 분양 시장들이 이제 거래량들이 많아지는 시기가 될 겁니다. 지금은 분양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내가 분양권을 취득한 것들에 대한 거래들은 지금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취득세에 대한 문제들도 아직 다 안 풀렸고 전매 제한은 풀렸지만은 실거주 요건 2년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이게 풀리면은 이제 분양권도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서 시장의 거래량이 살아나고 시장이 조금 더 정상적인 거래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들이 될 겁니다. 이때도 이제 이런 것들을 주목해야 되죠. 그리고 상급지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라든지 재건축 완화, 그 다음에 금리 인하의 추이, 이런 부분들 지금 추이는 거의 확정이 되었는데 21일 날 이제 FOMC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또 어떤 발언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금리의 추이가 아니다 이런 발언을 분명히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상황들은 이제 지나갔고 일시적으로 지금보다 조금 더 금리가 올라갈 수는 있고 그런데 이게 자이언트 스텝이나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은에서도 지금 대출 금리들도 우리가 쭉 둔화되다가 약간 지금 올라간 양상들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이것도 오래 가지 못할 추이입니다.
추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추이가 지금은 대세적으로 아주 급하게 올라가는 시기는 지났고 요 부분들은 1년 안에 완벽하게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해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예, 이제 그 이슈를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과 이슈들을 생각해 볼 때는요, 가격들의 거래량들은요 꾸준히 늘어날 수 있는 양상들이 충분히 있습니다.